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3주 만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회 방송이 또 필리버스터를 네. 또 생중계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분들께 또 중계를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 코너가 또 결방을 했는데 아유, 그동안 좀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출연 못해서 다소 좀 아쉽기도 했고 네. 국회 상황이 뭐 좋게 돌아가서 저희가 그걸 중계하느라고 하면은 덜 그럴 네. 텐데 이게 워낙 강대강 국면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출연이 이제 좀 지연되면서 또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네. 네, 저도 장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뭐 법안 발의를 했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 코너도 네. 앞으로도 또 이제 그렇죠. 뭐 징검다리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코너 요일을 좀 옮겨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찌됐든 그 사이에 또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도 네.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론이 재부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금투세 폐지 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투세 공방 쟁점과 전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주식 폭락에다가 금투세까지 겹치면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이에 또 야당은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를 시켜놓고 두 번이나 유예를 했다. 또 시행도 안 했는데 증시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폐지 공방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할지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최근에 주식이 사실상 대폭락했죠.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했는데 이거 좀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금투세를 갖고 오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됐다면 그래서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럴 수 있는데 도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게 더 논리에는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일단 고용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AI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제의 어떤 악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여러 지표들만으로도 그냥 팔자세로 그냥 돌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진정세에 다시 접어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금투세란 연동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거야말로 파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모든 소득이 아니라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벌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의 국민의힘도 이 법안의 도입에 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유예가 됐죠. 그리고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미 투자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네. 들어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정책 일관성에도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입장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유예하는 건 반대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그 안전성과 변동성 같은 것들이 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금투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 월요일에 정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죠. 저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렇습니까? 그날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폭락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의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실업률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9시에 열려요. 오전 9시에. 근데 9시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오늘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있나 보다. 이제 막 걱정스러운 마음에 9시 넘어서 한번 이렇게 주식 앱을 켜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미국에서의 경기라는 것이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주식 그 회사들의 네. 가치가 다른 미국이라든지 해외의 그 기업들의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른 나라들의 그 주식 시장이 좀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삼전은 도대체 10만 전자 언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2년 전 계셨는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이 상승은 천천히 되는데 월요일 날 봤던 것처럼 네. 하락폭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밸류업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대폭락장에 오다 보니까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월요일이 되기 전에 이미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현행 연 5천만 원 1억으로 올리자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협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월요일에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폭락장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원래 이 이야기가 논점이 되고 또 시행이 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근데 마침 월요일에 있었던 이 대폭락장에 있어서 이슈가 됐는데 지금 뭐 여야 대표 간에 먼저 협의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뭐 그래도 근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야당 측에서는 그 좀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끼리 토론을 좀 하자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좀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도 빨리 좀 그 당론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작업 중에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금감원에 이제 근무 경력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적 식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민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는 건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본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걸 손을 보는 거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희망을 먹고 산다. 네. 그래서 나도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과세를 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뭐 MZ세대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에 1,400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한 투자자가 몇 %인가?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산돼요. 오. 1% 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을 보유한 비율로 하면 2.5%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수혜를 입는 대상자가 일반 개미 투자자일 것인가? 이 제도가 폐지됐을 때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주식과 채권, 코인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때 5천만 원은 일반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수준입니다. 거기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인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저감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 이런 양도소득세. 저희가 부동산 팔면 소득 차익이 발생하면은 세금 물리잖아요. 주식은 물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은 다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만 유독 다르다는 이유,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또 세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5년도에 향후 3년 정도 했을 때 4조 원의 수익이 있는데 네. 이 정부 지금 세수 결손이 지난해 56조예요.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차용한 금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먼저 이미 10조가 덜 거치고 있어요.
법인세 인하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텐데 당연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과연 있는지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유예하고 폐지한다? 이거는 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민주당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 정리를 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에 뭔가 그 금투세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 연임이 확정이 된다면 좀 그 논의가 좀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세입 세출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11월쯤에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금투세가 여야 협상 테이블에 과연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당장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블랙먼데이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에 대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네. 있거든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여야 간에 너무 냉전 상태인데 하나의 대화의 물고 그리고 이것도 민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정적이고 8월 18일이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거든요. 이제 한 열흘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한번 한동훈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상속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생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국회의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와 토론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 5천만 원 이상을 그 소득을 버는 사람이 한 14만 명 정도다. 얼마 되지 않는다. 부자에 대한 감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투자의 심리 위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금투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 양도소득세 그 개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40% 정도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를 굉장히 억누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지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안의 문구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법안 문구에 있어서는 개인만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런 데들은 금투세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억 원 이하로 그 수입이 올라갔을 때는 10% 그리고 2억 원이 초과했을 때 20%. 네. 거죠? 네. 그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만 넘어가도 20%의 세율을 지금 물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인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뭐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회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을 많이 하죠. 예,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 자체도 굉장히 좀 허술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논의 테이블로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런 구체적인 문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박찬대 원내대표 나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뭐 할 얘기가 금투세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서 좀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아마 당대표 다시 연임하면은 그때 논의가 장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넘어서 전반적인 민생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투세라는 게 대상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당장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위축 심리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잠시 저조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화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건 이 기업의 어떤 체질, 전망, 그리고 어떤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라서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그것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진단하는 건 조금 나아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꺼낸 건 중도 확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일단 어떤 금융 정책, 세제 정책을 이념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이미 저는 사회적 논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예하거나 뒷걸음질 치게 한다면 그것이 또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이탈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금투세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는 무기라면 야당의 무기는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한동훈 대표에게 공약이었던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해라. 용산 눈치 보고 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 내부에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답이든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한동훈 대표. 과연 정말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자, 먼저 강전혜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미 세 번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발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네. 것이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면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 이제 전 대표지만 곧 연임이 될 테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또 의견을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거짓말쟁이로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아까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민주당 쪽의 사정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이야기한 것이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제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네.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질문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떠한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약속처럼 때문에 이야기를 했단 예,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의 공세와는 상관없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당의 입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이제 몇몇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가서 이건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라는 형태의 네, 이야기까지 네.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진하면 내가 특검 요청하겠다 얘기하셨던 부분 그게 있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일단은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은 기다려보는 형태로 국민들께 본인이 입장을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최근에 우려와는 달리 좀 화기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당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독대에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야당 측이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우린 더 강한 특검법 발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강하다는 게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차원보다는요. 국회 청문회 등 과정을 통해서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에 나섰지? 그랬는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라는 사람이 구명에 본인이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는 이런 뭐 진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 퍼즐 하나를 다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정말 한동훈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출사표 던졌을 때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녹록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당시 후보가 왜 당원들 그리고 민심 선택을 받았으니까 대통령과 상징적으로 거리두기를 했던 게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는 본인의 선언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공수처 수사를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본인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검법안 발의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 뒤로 후퇴한 거다, 타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치적인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 이거는 민주당에서 허접한 안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허접한 안인지 타락 안인지 그렇게 말로 싸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이란 건 양당에서 내면 그걸 가지고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 액션도 법적으로는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민주당 안을 비판만 하는 거,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사실상 이거는 공연불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당에서도 김민전 최고 그리고 김재현 최고, 당신이 우리의 원내 사령탑은 아니지 않느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왜 그런 입장을 내느냐. 그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과도에도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기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파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심지어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딴 말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비친다. 이건 정치력의 한계구나. 검사 출신 어떤 정치인이 이 정도 역량밖에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대통령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죠. 본인한테 상당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향성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사기 탄핵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기 탄핵 TF요? 예, 지금 장동혁 의원을 단장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방어적인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어떤 제보자에게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방어를 넘어서서 공격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의 소리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JTBC에 보도를 하게 된 그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과의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녹취 같은 것이 공수처가 확보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기 탄핵 TF라는 것을 최근 만들었는데, 이 TF를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공격적으로 앞으로 뭔가를 더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곧 좀 아마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의 독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논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2분 안쪽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8.15 광복절 경축사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3.1절 경축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일 관계보다는 통일 구상의 방점이 찍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작 뜨거운 이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인데요. 광복회는 대통령 오찬을 거절했고 야당도 규탄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8.15 광복절과 뉴라이트 논쟁. 자, 이건 먼저 장유미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임명하셨죠.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8년도에 사실상 광복이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신민, 일본 식민지의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은 어떤 공직을 가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일본 밀정에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 되면 되겠습니까? 독립기념관의 또 다른 이사는 우리가 강제 수탈을 당한 적이 없다. 정식 수출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를 없었던 사실로 지워버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이런 관련 기관에 앉아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친일파다. 저는 묻어놓고 따지지도 않고 이 정부를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민주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선혁 장군에 대한 존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6.25에 있어서의 영웅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948년 건국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완성됐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8년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5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2차례에 걸쳐서 역시 광복절 축사에서 그 48년을 기점으로 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8월 8일에 이미 이분 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이분을 지금 청문회로 데리고 오던지 원래 청문회라는 개념이 없는 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안질의 형태로 이렇게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국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부르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탄핵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3자 특검도 지금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서도 대상자를 늘리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을 하면서 되게 상권 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 이미 임기 시작됐는데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에 있어서도 저는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심저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비로소 두 분을 만나니까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여야 협치가 이어지면서 매주 두 분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